그야말로 급변하는 시장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1% 넘는 급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MT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 발굴해드리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는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의 허반석 어드바이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은 안녕하시냐는 말씀을 여쭤보기가 참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좀 쭉쭉 빠지게 될 줄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지수가 1% 넘게 각각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도 치솟고 있는데 자, 이대로 조정이 본격화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까지 모멘텀 투자에서 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S-오일이라던가 DI-동일이라던가 CS-윈드 같은 종목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면 좋을지도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의 트렌드를 지금까지 한번 복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22년 10월 저점에서부터 지금까지 반등을 이어올 때에 어느 수급이 주도를 했느냐? 외국인 수급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추세 저점을 만들 때 어떤 모습이었냐? 오늘과 마찬가지로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외국인들의 규모 있는 매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려왔고 외국인들의 삼박자 수급을 보아야 된다. 현물에서도 외국인들이 강매도를 이어가고 선물에서도 매도를 이어가고 그리고 옵션 시장에 있어서도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수의 하방 포지션에 대한 강한 구축이 2, 3거래일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로 지금까지 저점을 높이는 추세에 대해 안내를 드려왔는데요.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종목 수가 2,200개를 넘어가는 모습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 1,340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1,340원에서 더 올라갈 것이냐?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공개 방송을 통해서 1,350원에서 1,360원을 상단으로 보고 있을 뿐 환율이 추세적으로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오를 가능성보다는 1,350원 전후로 한 상단을 찍고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저는 거기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라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추세 저점에서는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한 템포 한 템포 늦춰가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마찬가지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안내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왜냐? 환율이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온다면 그리고 2,200개 이상의 하락 종목 수가 나온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매도에 대해서 현금 비중 확대에 대해서 여기서 부지런을 떨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추세 상단에서 현금화에 대한 부지런을 떨었으면 떨었지 추세 저점에서 부지런을 떨 필요보다는 오늘 이 시간 바로 직전까지 제가 환율에 대한 모습들을 보고 들어왔는데요. 1,337원, 1,336원에 대한 실시간 변동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여나 1,340원이 최근 들어서의 고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부지런을 떤 것이 오히려 악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최근 모멘텀 투자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S-오일이나 오리온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 월요일 우리가 방송하는 그 오전 시간에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4에서 6월 달에 잠정 실적을 보았을 때는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입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바로 12시 어간에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모두 다 약세 출발입니다. 매수에 대한 수급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를 봤을 때 코스피 1,000억 원 언저리, 코스닥 1,300억 원 언저리, 선물도 마찬가지로 4,000억 원 이상에서 매도와 3,800원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보시자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종목별로 보았을 때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추세 저점을 너무 강하게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잠시 기다려보시고 환율이 여기서 조금만 더 안정을 취해준다라고 한다면 빅스 지수도 다시 내려올 것이고요. 오히려 피어 앤 그리드, 공포와 탐욕 지수는 중립 구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자리 결론적으로 현금화와 매도를 위해서
부지런하게 움직일 때는 아니다. 오히려 환율의 진정이 조금만 나오는지만 기다려보시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허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핵심은 아무래도 환율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급등하는 종목을 급하게 따라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그것보다는 저희 모멘텀 투자에서 늘 안내해 드리는 것처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마음 편하게 매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모멘텀 투자에서 다뤄볼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께 마음 편한 구간을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오늘의 모멘텀 투자 종목은 바로 아모그린텍입니다. 사실 허 의원님과 함께 이 아모그린텍은 이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주신 바가 있잖아요. 2022년에 한번 공략을 해주셔서 그때 당시에도 한 60%가량 수익을 내주셨고 2023년에도 또 올해 초에도 공개를 해주신 이후에 역시 안정적인 수익을 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비법 오늘 또 한번 공개되니까요. 눈 크게 뜨시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저희 이슈 포인트부터 바로 확인해 볼게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 대량 생산 포착 이 첫 번째 이슈 포인트입니다. 이 이야기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모습들 중에 하나죠. 사이버 트럭이 언제 나오느냐.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 LG 이노텍도 삼성전기도 그리고 아모그린텍도 서현이와도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있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대량 양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미국의 자동차 매체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이버 트럭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달 말, 다음 달 말 안으로는 배송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트럭, 말 그대로 픽업 트럭입니다. 그러면 승용차보다 조금 더 부피가 크고 승용차보다 실을 수 있는 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자동차의 힘이 더 좋아야 되기 때문에 차량의 출력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럼 차량의 출력이 높아질 때 필요한 것이 고효율 자성 소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아모그린텍이고 공식적으로 비밀 유지 때문에 공시가 된 적은 없지만 모두 다 어렴풋이나마 모두 다 공공연히 아모그린텍이 고효율 자성 소재를 테슬라에 납품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사이버 트랙의 본격 양산, 그러면 아모그린텍의 재차 반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사이버 트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모멘텀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전기차 ESS 성장 수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멘텀 포인트도 저희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아모그린텍의 산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때 꼭 고효율 자성 소재 그리고 전기차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왔습니다. 고효율 자성 소재라고 한다면 결국엔 전기차에다가 이 부품을 탑재했을 때 사용했을 때 열 손실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의 출력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파워 모듈,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전력 측정 센서,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에도 모두 다 활용이 되고 있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탑재가 되고 있는 만큼 결국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고효율 자성 소재가 산업의 방향성이고 시장성 또한 성장하고 있다. ESS 쪽으로 매출 비중을 본다면 22년도에는 약 401억 원, 23년도에는 532억 원으로 증가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쪽으로도 매출 구조가 늘어나고 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어떤 지점에서 공략해 보면 좋을지 차트상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인지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7월 그리고 올해 2월에 고수익을 본 종목인 만큼 그만큼 탄력성이 좋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모멘텀 투자는 22년 7월 19일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방송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인내를 하였더니 약 60% 이상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23년 2월에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살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인내를 하였더니 그 이상의 수익률을 말씀드렸던 구간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의 수익률이 각각 60%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등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또 모멘텀 투자에서는 여러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왔습니다. 삐용삐용 사이렌을 알려드리면서 이곳에서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 이후에 4주 정도를 보자. 4주 정도 기다리면 내가 이 종목은 잘못 선택했어. 아니면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어 라는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안내드린다는 점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저는 늘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지금 사놓으시고 조금만 5년 정도 숙성해 놓으시면 지금 가격보다 훨씬 좋은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포도주입니다.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인내하시고 매도할 자리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바로 시청자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간의 흐름들, 그간의 방송들 다시 보기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전의 수익률이 허 의원님의 이 아모그린텍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 14,000원 언저리에서는 매수의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19,000원 다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렸는데 허 의원님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공개 방송이 있으시죠? 네, 오늘 매도를 서두르지 말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시황에 대한 안내 드렸으니까요. 금요일 우리가 매도를 서두르지 않았더니만 환율이 진정되었다,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따라서 방향성 금요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보실 때 환율에 방점 찍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시황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의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